광주 전남 지역에 이례적으로 가을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섬은 먹을 물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안에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 풍력 발전기가 건설돼 상업 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이 갈수록 대형화, 단지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률 조정과 초과 인상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남부지방에 이례적인 가을 가뭄이 지속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MBC는 가뭄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농작물입니다. 뿌릴 물이 부족해 말라버리는 농작물이 늘어나고 있고 과일은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서영 기자입니다. 파종이 마무리된 고흥의 한 양파밭이 허옇게 말라 있습니다. 양파 모종이 자라는 시기를 맞아 바쁘게 물을 뿌려야 할 스프링클러도 멈춰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하천과 웅덩이가 말라버려 뿌릴 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달여간 고흥에 내린 비는 191mm, 10년간 평균 강우량의 65%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와 멀리 떨어진 곳의 양파 모종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고사했습니다. 극심한 가을 가뭄에 고흥군은 레미콘 차량까지 동원해 인공 웅덩이까지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보니 농민들은 작황까지 영향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수분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예요. 그런데 물을 줘야 되는데 물도 줄 수도 없고 비도 안 오고 심각한 단계를 지나서 아주 위기 상태입니다. 수확기를 맞은 유자는 이미 가뭄 피해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가뭄과 유자알이 굵어지는 시기가 맞물리면서 과일이 제대로 크지 못했습니다. 평년보다 떨어진 수확량에 농민들은 울상입니다. 과일이 커질 때 지금 한 45일간 비다운 비가 지금 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일 굵기가 조금 왜소하다는 거. 따가운 가을 햇볕 아래 가뭄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가뭄 피해는 농작물뿐이 아닙니다. 일부 섬 지역은 식수도 부족한 실정인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에 대응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어서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제한급수에 들어간 완도군 소완도. 2일 급수, 4일 단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근 금일도와 넙도에서도 제한급수가 시작돼 전남에서는 섬 지역 3곳, 6,000명 이상이 식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제한급수 지역인 완도 쪽 주민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급수차도 운영하고 있으며 신안군 지역은 농업용수를 대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의 평균 저수율은 47.8%,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전남에 내린 비는 589mm로 평년의 56.8%에 불과한 상황. 지하수 관정 개발과 해수 담수화 시설 설치 등 중장기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러 지역에 걸쳐 반복되는 가뭄 피해를 해결하기엔 충분치 않습니다. 영산강을 활용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영산강 4단계 사업이 주요 대책으로 꼽히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기간과 예산이 연장이 됐습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5년 동안 연간 500억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에 300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보돼 남부지역 기상가뭄은 계속 지속될 전망. 김영록 전남지사도 가을철 가뭄을 주요 현안으로 꼽고 하수도 리사이클링 등 대대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장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런 가뭄에 광주도 물 부족 사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가을, 겨울 갈수기가 이어지면 내년 상반기에는 제한급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가정주부 김경숙 씨는 10년째 물 아껴 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500mm 생수병 2개를 넣어 사용하고 있고 양치질을 할 때는 개인 컵을 이용합니다. 설거지와 빨래는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합니다.
설거지도 모아서 하고요. 저 양변기도 그 페트병을 넣고 될 수 있는 물 전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천여 명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광주의 한 대학교 기숙사는 물을 아끼기 위해 모든 샤워 시설을 절수용으로 교체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수시로 순찰하며 물 사용 실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도 밸브 잠그기 운동을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되고 새고 있는 물을 갖다가 잠그고 그다음에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 보일러실 기사들이 바로 즉각적으로 해서. 하지만 이처럼 물 전략을 실천하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광주에 하루 동안 공급되는 50만 톤의 물 가운데 68%를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광주 시민 한 명이 하루에 무려 337리터의 물을 쓰는 셈입니다. 2리터 물병을 기준으로 170개 가까이 쓰는 건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가정당 하루에 2리터 물병 670여 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광주에 있는 공장과 기업, 공공기관 등 다량 급수처 27곳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의 한 반도체 업체가 한 달에 쓰는 물의 양은 28만 7천 톤으로 하루에 10,000톤 가까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 공장과 대학, 주류회사 등이 뒤따랐습니다. 이렇게 물을 사용한다면 동복댐은 4개월, 주안댐은 6개월 정도만 광주에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는 제한급수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 비가 예고돼 있긴 하지만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상수도 본부는 물을 아껴 쓰면 요금 감면을 해주겠다고 밝히는 등 고육지체까지 동원하고 있는 상황.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갈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생활 속 물 전략 실천이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수산 분야에 주로 쓰이는 농사용 의뢰의 전기요금 인상률 조정과 초과 인상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한전의 원가 연계형 요금제 도입에 따라 산업용과 교육용, 일반용 등은 평균 13.8% 인상된 반면 육상 양식장과 마른 김 가공업체 등 수산 분야에 사용하는 농사용 을은 36% 올랐습니다. 전라남도는 어가 부담이 크다며 전기요금 인상률을 평균 인상률 수준으로 조정하고 초과 인상률 분에 대해서도 국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1,57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남은 22개 시군에서 1,538명이 확진됐습니다. 환자 1명이 감염시키는 주변 사람 수인 감염 재생산 지수도 광주 1.08, 전남 1.05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코로나19 2차 접종까지 마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동절기에 2가 백신 추가 접종에 나섭니다. 목포시 의회가 목포 시내버스 업체 이한철 대표 사퇴와 시내버스 면허 반납을 촉구했습니다. 목포시 의회는 자본 잠식 수준을 넘어선 회사가 시민의 혈세로 겨우 연명하고 있을 뿐이라며 책임감과 자구책 없는 이한철 대표는 즉시 사퇴하고 목포 시민에게 회사 경영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공회의소 회장과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시민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이 부분에 아무런 대안도 없고 태원역 측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길래 저희 시의회 입장으로 이렇게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시가 시내버스 파업 비상수송 대책으로 오늘부터 천원 임차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원 임차 택시는 기존 8개 버스 노선을 운영하며 출퇴근 시간인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1,000원만 내면 탈 수 있습니다. 목포시는 택시 외부에 녹색 깃발과 시내버스 노선 번호를 부착해 파업 기간 150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양광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풍력 발전이 갈수록 대형화, 단지화되고 있습니다. 무안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 풍력 발전기가 건설돼 상업 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바닷가를 따라 거대한 풍력 발전기 4기가 세워졌습니다.
터빈 높이가 127m, 브레이드 즉 날개까지 포함하면 200m를 넘습니다. 한 기당 최대 발전 용량은 5메가와트. 가동 중인 국내 육상 풍력 발전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시설 용량은 18메가로 육상 풍력 중 현재 가장 큰 발전 용량을 가진 기종으로서 도심 기준 약 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입니다. 현재 시험 가동 중인 이 풍력 발전기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해 풍력 발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해상 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신안해역에는 이보다 2배가량 큰 10메가와트의 풍력 발전기 800여 기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현재 1단계 중에서 4.5기가와트 중에서 지금 개통이 확보된 1기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해서 착공이 연차적으로 2004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풍력발전 설비는 지난해 말 기준 346메가와트로 강원과 경북에 이어 전국 3위. 육상과 해상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전남이 태양광에 이어 풍력발전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어제 저녁 지구의 본 그림자의 달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기월식 현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도 의회와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전남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하고 도민 공감대 확산과 의과대학 유치 분위기 조성에 함께 노력하고 대정부, 국회 관련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강진원 강진군수 부인이 군비로 진행하는 해외 교류 사업에 동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